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리아 8화입니다. 네옴시티 편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명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댓글을 달고 싶다고. 근데 전화할 시간에 댓글 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많은 게 일단 네옴시티 사업이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고 참여하고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돼 있는지.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저번 화에 많이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외신을 제가 살펴봤더니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신들에서는 뭐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사우디 정부에서 네옴 프로젝트에 투입했던 자금을 79억 달러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줄였다는 네.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사진 같은 것을 찾아본 결과 번역을 했더니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궁전이 몇 개가 지어져 있다고 이렇게 외신들에 나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추진이 좀 더딜 수밖에 근무 없는 시간을 그러니까 단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염될까 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옴 직업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관광 또 서비스업 같은 것도 중요한 거는 사이버 보안 뭐 이런 네. 내용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옴시티, 네옴베이, 그리고 두바 산업존 등 있는데 그 중에서 네옴베이가 관광 베이라면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항만 이런 그 저기 SOS 특공대 있잖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2020년이네요. 네. 어쨌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기반이 네옴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업종 교육을 먼저 좀 시작하고 있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먼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접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1차 완공 목표가 2025년이에요.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1차, 2차 이렇게 나눠진 대로 혹시 예산 투입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아직 많이 네, 나와 있지는 네. 않고요. 1차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해서 집안일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네. 쓸 수 있고 저희 집에서는 벌써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네네.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네네. 약간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 뭐 네네. 이런 내용이고요. 500조 원, 600조 원에서 원이요. 7, 8조 원이니까 뭐 그다지 큰 비중은 아닌데 어쨌거나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예산 줄이고 재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또 뭐 사우디 정부가 뭐 하고 있는 활동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통상 자원 통상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네네 그 저 출입하시는 박 기자께서 그러니까 그 지금 사우디 정부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얘기를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옴시티나 그 사우디 비전 2030은 방향은 정해졌어요 이미. 미래형 도시 뭐 이런 것들을 탈석유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사우디가 원래는 석유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원도 마련하고 그 산업 경쟁력도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 하나는 그 관세 인상을 했어요. 관세가 보통 이제 10% 이하였어요.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아도 어쨌든 석유로 굉장히 많은 어쨌든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관세를 10% 이상으로 모든 품목들을 거의 다 올렸는데 거기서 살펴보면은 네옴시티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 관세가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10%가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600조 원에 10%만 하더라도 700조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단순 계산하면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예산을 줄였고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또 관세 부과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기자재나 기계 부품들 다 들여올 때 이제 무한정 들어오게 되면 사우디의 그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어를 하는 게 있고 네. 또 한 가지 더는 부가세도 같이 올렸어요. 5%였는데 7월 1일부로 15%로 3배나 올렸거든요. 네네네.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랑 부가세를 이렇게 같이 크게 올린 이유는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물건만 팔지 말고 아예 사우디로 들어오라 약간 이런 시그널을 준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재투자되고 사우디의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가지고 사우디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는데 좀 네네. 그러니까 빈살만 왕자가 그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공장을 자국에서 지어라 뭐 이런 내용하고도 비슷한 네, 거니까 굉장히 비슷한. 관세를 안 물려면 이제 공장을 져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올해 유가가 정말 상반기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유가가 급락하면서 사우디의 재정이 크게 악화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연평균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요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짜는데요. 뭐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은 했겠지만 그 코로나19라는 그 예기치 못한 사태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산유국 사이에서 유가 전쟁까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정말 마이너스까지 한때 뭐 네네네. 물론 선물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좀 위기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부담도 많이 주는 건데 급격한 악화가 예상이 되니까 또 좀 급격하게 높이지 않았나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내기를 하나 하면 그 유가가 $4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다는데 제가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현대차, 뭐 삼성 등 뭐 그런 기업들하고 지금 원래 이제 MOU 정도 단계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취재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그 기업인 분들이 아직까지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라고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외신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오늘자 기사로 그 중국 기업 화웨이가 그 사우디 투자 회사인 바틱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투자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직접 계약이 아닌 그 투자 회사를 통한 그 자금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차장이나 조명, 또 교통 같은 그런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틱이라는 기업이 그 네옴시티에서도 사업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다른 기업을 통해서 네옴시티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네네. 중국 업체가 또 뭐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지금 굉장히 민감한 관계인 네. 회사잖아요. 그 저기 장비를 이제 동맹국들한테 쓰지 말라고 저기 트럼프가 그냥 아예 대놓고 그 저기 협박을 할 정도로 이제 막강한 회사기 때문에 반증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는. 네네. 국내 기업들은 가장 참여가 좀 유력한 기업들이 일단은 삼성물산. 삼성과 네네. 삼성물산을 일단 MOU를 확실하게 체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작년에 아람코 상장 때 우리나라에 와서 교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빈살만과 어두운 구석도 네, 있지만 네, 그 네. 이재용 어두운 구석이 부회장과는 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과는 그렇게 끈끈한 네네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예. 됩니다. 아까 또 네. 저기 어둠의 면이 좀 있다고 그 네. 빈살만 상당히 좀 재밌는 인물이죠. 재밌는 인물인데 제가 사실 빈살만을 찾다가 이 카슈끄지라는 이거 발음이 네. 어렵네. 카쇼지 보통 예, 영어 예. 매체에서 카쇼지라고. 예, 카슈끄지라는 이제 카슈지라고 하는데 카슈끄지라는 이 언론인이 어쨌든 간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거 되게 영어식 표현인데 죽임을 당하다. 예, 빈살만이 사실은 그 왕족에서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가족들을 공격했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좀 참사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당할 정도로 네네네. 어떻게 죽었는지. 들어간 CCTV 있는데 나오는 화면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네옴시티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라는 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개혁 같은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 빈살만 왕자가 사실은 개혁에 관련돼서 그런 형태의 이제 많이 정책을 펼쳤잖아요. 카슈끄지와 이제 빈살만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하면은 카슈끄지는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 조직에 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측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말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했던 정책과 이슬람 형제단이 주장하는 그 근본주의가 굉장히 맞지 않고요. 네네네. 판권 분립이랑 의회주의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단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빈살만도 사실 카슈끄지를 회유책을 좀 네, 썼는데 회유하다가 그것도 전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죽인 않았고.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면은 와하브라는 가문하고 사우드라는 가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빈살만은 사우드 가문의 자손이고 카슈끄지는 그 정신적인 지도자인 네. 와하브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쪽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계속 주장하는 거고 사우드 가문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 빈살만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주의를 펼치는 거죠. 와하비즘 입장에서 보면 사쿠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쿠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사이비. 사이비. 와하비즘 입장에서 보면 빈살만이 어딘가 지금 뭔가 그 자기네들의 근본주의하고는 다른 행태를 벌이고 있는 않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다가 힘드니까 워싱턴 포스트인가 네, 워싱턴 거기 기자도 포스트의 있어요.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칼럼을 하면서 계속 썼죠.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고려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다가 빈살만이 예, 석유. 감산을 안 하고 증산을 결정해서 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트럼프가
야 네가 카슈크지 죽였잖아라고 하고 네. 나섰거든요. 빈살만 얽힌 스토리는 사실은 네. 한 밤새도록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둠의 면도 있고 네. 굉장히 밝은 면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 개혁가죠. 최근에는 여성 활동가들이 감금이 되어 있다 이런 아. 외신 뉴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표면적인 네. 대책이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청사진은 상당히 뭐 밝습니다.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고 다른 국가 여성들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네네네. 비전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혁적인 의지를 대표하는 그런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현실화될지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통하고 이제 아무래도 갈등을 많이 빚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와하비즘은 없다. 빈살만이 이제 그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당군 할아버지는 개뻥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뻥.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와하비즘 쪽의 그 세력들은 언제든지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이고 빈살만도 자기가 어떻게 개혁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절충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이 수사심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그 승계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만약에 MOU를 맺거나 뭐 그렇게 삼성물산에서 뭔가를 하면 이재용이 가야 되잖아요, 사우디에. 꼭 이재용이 안 가도 되죠. 뭐 그런가요? 삼성에 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친한 사람이 가야 편하지 않겠어요? 빈살만이 가서 네네. 악수를 이재용 부회장이 꼭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어려운 얘기 많이 나왔지만 우리 기업들 제가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이용해야 될 가치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왕족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 뒷 배경에 정치 영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걸 명확하게 또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기 산업부 기자다운 말씀을 똑부러지게 해주시네요. 네네. 혹시 지금 이 사이에 또 막 추가로 막 올라오는 질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 올려주면 저희가 상황 봐서 그 저기 네옴시티 번외편 2편을 찍을지 말지 또 결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송 찍는 거 힘드니까 호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뭐였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못하겠어요. 구독, 좋아요. 가결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